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안성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식은 행정안전국장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소속 부사장께서는 뒤에 배열하시어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행정안전국장님 선서가 끝나면 직제순에 의거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진관 행정안전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및 제7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의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1일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행정과장 허오, 지민안전과장 강성호, 세정과장 공천득, 기술과장 홍봉기, 비례과장 박효성, 부모주시과장 강광원, 수시명과장 변순광. 이것으로 오후 일정을 마무리하고 저녁 식사를 위하여 7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진관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감사 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진관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천식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과장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허우 행정과장입니다. 이대수 행정팀장입니다. 장순금 총무팀장입니다. 박효석 인사팀장입니다. 남선우 공무노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입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공통사항 3건을 포함하여 총 4건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설명을 대체하고 31쪽 효율적인 인사운영 방안 마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22년 정기인사 105명 전보 및 신규 배치하였고 현재 2회 공개경쟁 임용 시험으로 최종 합격자 109명을 선발하였습니다. 앞으로 필수 보직기간 준수 및 전문관 제도 추진 등을 통하여 효율적인 인사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공고사항은 한 건으로 89쪽 조직진단 운영평가 시스템 도입 등 방안 강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직의 각 기능, 배분, 적정성과 인력 운영 효율성, 기구 설치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 직렬별, 인력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자체 조직 정원 분석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시적인 조직 분석을 통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직 운영 및 인사의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3쪽 사업 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4층 대회의실 리모델링 공사로 총 4억 원의 예산으로 무대 교체, 휠체어 이동 경사로 확보, 성면 제거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중요기록 DB 구축 사업으로 2021년, 2022년 사업비 각 5억 원과 7억 원을 예산 편성하여 보존기간 30년 이상 비전자 중요 기록물을 대상으로 전자 DB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처리 결과,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쪽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안성시 협의회 2021년 2,84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하여 워크숍 등이 취소되었습니다. 2022년에는 2,880만 원을 지원 예정이며 현재 사업 추진 중입니다. 세부 사업 지원 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MOU 또는 LOI 협약 체결 현황 및 협약사항 이행 현황입니다. 관내 전화금융 사기 피해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안성경찰서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2020년 1월부터 시민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투자 심사 처리 및 예산 확보 현황부터 민원 현장 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까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5쪽 각종 위원회 운영 결과입니다. 행정과는 공적심사위원회 등 9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 결과 및 명단은 유의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부서별 업무 추진비 집행 현황입니다. 행정안전국장 업무 추진비는 2021년 45건 538만 1,000원을 2022년에는 7월 기준 22건 256만 3,000원을 사용하였으며 행정과는 2021년 51건 774만 6,000원을 2022년 7월 기준 24건에 476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업무 추진비 집행 현황은 유의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집단민원 현황 및 처리 결과부터 공사 하도급 현황까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쪽 공사 사후관리 현황으로 행정과는 시청 본관 4층 회의실 리모델링 공사 한 건이 있으며 하자 보증 기간은 24년 3월 4일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관별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 21년 이후 공무원 신규 임용 전입 전출 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신규 141명, 전입 5명, 전출 6명, 2022년에는 신규 38명, 전입 4명, 전출 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공무원 임용 현황 및 향후 채용 계획입니다. 2022년 장애인 공무원은 2021년보다 3명이 늘어 총 35명으로 금년 장애인 공무원 채용 계획은 1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렬 불일치 보직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2쪽 부서별 성과 상여금 지급 현황입니다. 세부 지급 현황은 유의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 안성시 산하기관 공무직 및 비정규직 현황입니다. 7월 말 기준 공무직 비정규직은 안성시 소속 공무원 205명, 시설관리공단 공무직 140명과 기간제 56명입니다. 세부적인 명단은 유의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 1년 이내 전보자 현황입니다. 2021년 1년 이내 전보자는 190명, 2022년은 107명으로 전임자 추천, 개인 고충, 보직 부여 등이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소통 공방방 운영 및 반영 현황입니다. 소통 공감방은 2022년 1월부터 운영하였으며 본청, 매점, 지역 화폐 사용 가능 등 총 3건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인사고충 상담 창구 운영 실적입니다. 전출 정보 및 기타 건의사항에 관하여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총 242건을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공무 9개 연수 실시 현황입니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안성 남사당 바우더기 풍물단 해외 초청 공연 및 깨끗한 경기 만들기 기간 표창 유공자 해외 연수로 2건 총 17명 9개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4,055만 5천 원을 여비로 지급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유의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민간인 9개 여비 집행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자매결혼 우호 협력 및 교류 현황으로 우리시와 자매결혼 도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미국 캘리포니아주 브레아시 등 4개 도시가 있으며 우호 협력 도시로는 베트남 뚜엔광성 등 5개 도시가 있습니다. 교류 현황은 유의물을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행정정보 공개제도 운영 실적입니다. 2021년에는 3,028건이 청구되어 1,914건을 공개, 161건은 부분 공개, 46건에 대해서는 비공개 처리하였고 889건은 치아 등 기타로 처리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1,598건이 청구되어 987건을 공개하였고 85건은 부분 공개, 32건에 대해서는 비공개 처리하였으며 48건은 처리 중 446건은 치아 등 기타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7조 구내 식당 운영 현황입니다. 운영비 현황으로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18만 8,526명이 이용하여 6억 9,338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6억 8,747만 3천 원이 지출되어 590만 7천 원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구내 식당 지출 상세 내역은 유의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쪽 직원후생복지 지원 현황입니다. 맞춤형 건강검진 및 단체 보장보험 등 9개 지원으로 2021년 총 23억 2,267만 1,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22년에는 예산액 39억 4,100만 원 중 7월 기준 27억 4,160만 3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 세부 내역은 유의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현황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지역 협의회 등 7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1년 예산액 4,204만 원 중 2,733만 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총 5,45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6조 기간제 근로자 채용 현황입니다. 2021년 안성시 기간제 총 1,604명 중 2022년 7월 기준 1,064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채용 현황 명단은 유의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과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진관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질의 시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윤 위원님. 네, 공무직 근로자 임금 인상률이 20년 2.7%, 21년 1%, 22년 1.4%라고 들었습니다. 이게 물가 상승률에 전혀 못 미치는 상황이고 기간제 근로자는 생활임금을 적용한다고 하는데 경기도 동종단체와 비교하면 높은 편이라고 하네요. 2022년에 시간당 1,350원을 지급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시간 해서 주 5일 일하며 월급이 226만 9천 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상황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안성시에서도 공공 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급이나 위탁하는 사업장이 있더라고요. 네네. 거기에 고용되신 분이 총 18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소위 말하는 아웃소싱을 주는 거고 외주를 주는 건데 어쨌든 이분들의 임금 수준은 혹시 조사해 보신 게 있으실까요? 네. 팀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네, 공무노사팀장 남선우입니다. 어제 지금 황윤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급 위탁 사업장에 대한 채용 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어제 표본으로다가 도서관과에 청소 용역 하시는 분을 조사를 해봤는데요. 청소 용역 하시는 분은 지금 14분이 도서관과에서 이제 용역으로 근무를 하고 계신데 저희가 시에서 직접 채용해서 기간제 운영하는 기간제로 채용돼서 받으시는 급여하고의 차이를 봤을 때는 저희 이제 시에서 운영하는 분들은 8시간으로 해서 22일 하고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한 월 210만 원 정도 받으시는데요. 도서관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매일 6시간씩이나 뭐 4시간씩 해서 이렇게 시간 타임으로다가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6시간 하시는 분들이 한 160만 원 정도 받으시니까 이렇게 시간 타임으로 조정해서 봤을 때 한 3만 원, 4만 원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 아, 네. 그렇게 임금 차이는 뭐 어쨌든 적다고 볼 수는 있을 텐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사람은 누구나 고용 안정이 굉장히 삶의 질에 좌우되는 중요한 지점이어서 어쨌든 공공 영역에서 이제 청소 용역 같은 게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도 기간제 근로자분이 계시고 또 공무직도 계신데 아웃소싱도 계셔서 어쨌든 이거는 외주를 주기 때문에 임금 차이가 어느 정도 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뭐 보험이나 안전사고 관련 부분에서 좀 더 그 노동 환경의 차이가 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상을 해봤을 때 어쨌든 공공의 영역에서 이제 인력을 채용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거는 저는 그건 낭비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주 점진적으로 그 임금 수준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더라도 점진적으로 좀 공공의 영역에서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천천히 바꿔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당장이라도 중대재해처벌법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의 노동 환경이 어떤지 또 처우가 어떤지 뭐 휴게소실 같은 것들이 이분들은 제공이 잘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걸 좀 실상을 좀 파악을 하셔서 또 안전사고 같은 거 미연에 막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지 의견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요청하셨던 그 자료에 대해서 저희가 어제 저희가 보충 자료를 드렸는데요. 저희 안성시에서 도급 위탁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서 도급 위탁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은 19군데입니다. 그래서 19군데가 있고 19군데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서 그 근거해서 매 분기별로 여기를 순회 점검을 안전요원하고 보건요원하고 저하고 저희 국장님께서 이제 총괄 책임자로서 해서 네 명이서 이제 저희 현장을 분기별로 한 번씩 순회 점검을 하고 그 중대재해처벌법의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조치해야 될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지시를 하고 또 보완을 하고 또 이행이 됐는지 확인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부분에서 다 보완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도 3분기도 저희가 이제 순회 점검을 해서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도급 위탁된 사업장에 이렇게 안전요원이나 보건요원이 있어야 되는 파트가 있기도 한데 그래서 보시면 그 하수 사업소의 그 하수관리팀에서 공공 하수 시설을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쪽에는 보건요원과 안전요원이 별도로 이렇게 채용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청소 용역 같은 이런 부분에는 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거기도 계속 지속적으로 안전요원 이런 교육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긴 한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다 관리해가면서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네, 어쨌든 한 사람의 삶의 질 따질 때 고용이 얼마나 안정적이고 근로 환경이 얼마나 좋으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기간제 근로자는 특별히 노조도 없는 것 같아서 생활임금 적용하는 아주 좋은 현상이 있지만 어쨌든 기간제 근로자도 그렇고 도급 위탁 고용인들도 그렇고 이제 환경을 세심하게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중섭 의원님. 네, 시장 비서실을 포함해서 우리 행정과 직원 중에 현재 그 공직선거법으로 조사를 받거나 아니면 기소 의견 송치 건으로 이런 사안이 있는지 좀 궁금해서 전화 말씀드립니다. 저희 없습니까? 비서실 예, 비서실을 포함해서 우리 행정과 직원 중에 현재 조사를 받거나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공직선거법으로 위반돼서 조사를 받거나 기소 송치가 되고 있는 게 있는지 그런 사안이 있습니까? 네, 2명 정도. 2명이 있습니까? 예. 행정과
저희 직원입니까? 네. 네. 비서실에도 있습니까? 비서실은 없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네, 정통근 의원님. 예, 정토근 의원입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인사위원회가 행정과에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인사위원회에서 이렇게 인사이동 하실 때 혹시 이해충돌 방지법을 적용하셔갖고 그 인사 조치를 혹시 해주시나 해서요. 예를 들면 부부가 공무원이에요. 보니까 우리 안성시청에 부부가 공무원이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감사 법무 담당 관팀 쪽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남편이든 부인이든 있고 또 다른 쪽에 이제 그 다른 분이 계세요. 부부가 양쪽으로 나눠져 있을 때 그 과를 감사하기가 수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인사이동을 하실 때 감사 법무 담당관 쪽은 특히나 그 같이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는 좀 이렇게 그 자리로 업무를 주시는 거는 좀 피해 주시는 게 좀 맞지 않나 이렇게 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희 전 공직자가 이해충돌 방지법에는 다 적용이 됩니다. 지금 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부부 공무원이 한 시청에 한 100상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 정도 부부가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부분을 미처 저희도 뭐 챙겨보질 않았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좋은 의견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사 때 살펴서 네, 적용을 하도록 백상이라고 하시면 지금 200명 정도가 계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다른 과는 상관이 어떻게 보면은 좀 연관성이 없지만 감사법무팀이라든지 회계 뭐 이런 과 정도는 이렇게 조금 더 좀 면밀하게 좀 살펴주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나 감사법무관 쪽은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어느 쪽에라도 있다면 그 과를 감사한다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파악키로는 현재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적절해 보이지 않아서 예, 말씀드립니다. 네, 인사 때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좀 향후는 그런 일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예, 좀 해주셨으면 예, 감사하겠고요. 두 번째는요. 제가 계속 전화를 좀 받았습니다. 이제 통화를 좀 못하긴 했는데요. 우리 그 시에서 갖고 있는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업무용 차량 혹시 내구 연한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자동 차량. 7년이 7년이요? 네. 그 이후로는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저희가 이제 뭐 폐기해가지고 입찰 붙여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매각을 합니다. 그러세요? 네. 이제 그건 이제 나머지는 그 얼마에 판매가 됐든 나머지 네. 이렇게 들어오겠네 수익으로 네, 잡히는다는 세수익으로 말씀이시죠? 잡고요. 네. 그러면은 지금 계속 얘기되고 있는 게 우리 김보라 시장님이 지금 타고 계시는 관용 차량 이 얘기가 지금 뉴스에도 보도됐었고요. 그 기자분이 계속 지금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무슨 단체에서도 지금 계속 연락이 와서 이 부분을 저기 좀 어떻게 처리됐느냐,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 계속 말씀하시는데 제가 자료를 그 지금 파악하기로는 지금 현재 차를 타고 계시던 차가 원래 관용 차량이 카니발이었던가요? 네. 그 차량이 2년 사용하셨는데 이번에 그것을 이제 부시장님이 타는 걸로 하고 시장님이 새로 타시는 차량이 새롭게 이렇게 또 이제 사신 걸로 이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시장님 타시던 차가 그 우리 시에 있는 다른 부서로 또 내려간 거예요. 이제 그 공보팀인가 무슨 이렇게 하는 쪽으로 어디로 내려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어차피 타신 지 2년밖에 안 된 차량이고 지금 이제 3년차 들어간다면 그 차를 시장님 계속 타시고 그 공고팀이라든지 아니면 부시장님 타는 차가 너무 내고 연한이 다 찼다면 오히려 그쪽에 차량을 구입을 해서 주셨다면 이런 문제가 왜 이런 일이 있냐라는 이런 어떤 자꾸 이렇게 민원이 좀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내구 연한 안 됐는데 어차피 시장님 거 흠거 타라고 하기 나쁘니까 새롭게 구입해서 이렇게 내려서 쓰고 그렇게 했다라고 통상적으로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그 아래 직원들은 맨날 다 썩음썩음직한 더 많이 이렇게 다니는 직원들이 그것만 타라고 하는 건 좀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별로 보기에 좋은 것 같지는 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적절하게 잘 처리를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차 한 대는 내구년이 돼서 또 새로운 차를 이제 구입하면서 거기 이제 새 차는 이제 시장님이 타신 거고 이제 부시장님 차는 원래 내구년이 7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내구년이 지났으니까 새로 차를 구입하면서 새 차는 시장님이 타신 거고 그 시장님이 타던 차를 이제 부시장님이 타신 거고 그 부시장님이 타던 차는 이제 아직 매각 전이니까 이제 다른 데서 사용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이제 뭐 이게 어떤 그게 아닙니까? 내구년한 그러니까는요. 이 차량이 아직 한마디로 시장님 탄 차는 아직 내구년한이 안 됐지 않습니까? 2년밖에 안 됐고 이번엔 재선 당선되셔가지고 지금 3년째 타시기 시작을 하는 차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의원님 이건 회계과 감사할 때 예, 물론 맞습니다. 제가 말씀하시는데 회계과에다가 얘기할 수 있는 자세한 내용은 거기 이게 회계과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네. 제가 지금 여기서 꺼내는 이유는 행정과에서 시장님을 이렇게 다 보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업무 전반적인 것을 그러다 보면은 과한 게 아니야만 못하기 때문에 이게 괜히 과하게 어떻게 부시장님이 새 거 못하고 미안하니까 그러면 제가 시장님 타던 거 타고 시장님은 뭐 이렇게 새롭게 타시라고 이렇게 하는 자체가 주변에서는 안 좋은 얘기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한다면 어차피 시장님의 그 동선을 챙기시는 쪽에서 행정과에서 그런 부분들은 내 부서 일이 아니다. 차 바꿔서 타시는 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부분은 좀 아무나 그냥 사서 회계과에서 마음대로 사 그냥 막 줍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의를 하고 회의를 하고 해서 조율해서 시작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과한 거는 정말 아니야니만 못하고 오히려 독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향후 좀 다시는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우수 부위원님. 그 차량 문제는요. 아마 그 부서가 담당 부서가 있으면 조금 더 따져봐야 될 문제예요. 그 보니까 그 안에도 좀 심각한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이게 단순하게 차량을 바꿨는데 그 시장님이 좋은 차 타고 부시장님이 조금 낡은 차 타고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 촬영팀인가 어디서 지금 그 차가 연수가 돼서 그거를 교체하면서 문제가 좀 발생한 것 같아요. 연쇄적으로. 그래서 이게 민원이 들어와서 아마 시장님한테도 얘기가 돼서 시장님도 사과를 한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좀 구체적으로 그거는 담당과 나오면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까도 혹시 이거부터 좀 말씀 좀 드리죠. 우리 집 행정과 업무 분장 관련된 기능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행정과는 이제 직원 조직 관리, 우리 직원들의 인사 관리, 그다음에 이제 후생 복지, 이 전체적으로 그런 걸 담당하고 있고요. 복무 관리까지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제가 이제 전략 기획 담당관
위원님들하고 이제 얘기하면서 그 관련된 업무 절차에 대해서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떡 관련돼서 한 담당 부서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행정안전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 부서는 제가 볼 때는 행정과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뭐 전략기획 담당관이 자기가 그런 거 할 수 있다, 자기네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 그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뭐 일은 그렇게 좀 처리가 된 것 같고 아까 뭐 우리 존경하는 우리 이중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비위 관련돼서 지금 뭐 기소가 됐는지 그건 정확지 않은데 일단은 수사가 되고 있는 게 이제 행정과에 두 분 계신 거죠? 정확한 건 저 감사본부 담당관에서 체크하고 있고요. 네.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아는 거는 저희 행정과에는 이제 한 명으로 한 알고 분.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렇죠. 한 분이군요. 네. 그래서 지금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정상적이지는 않은 상태로 가고 있어요. 좀 제가 그거는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그래서 지금 제가 이것도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일을 하려면 제가 보면 안성시가 지금 이런 상태가 아닌가 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정상적으로 처리해서 안 해야 될 일들을 자꾸 해서 문제를 만들어요. 제가 지금 질문하려고 하는 것도 똑같은 거죠. 우리 행정안전국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재직하시는 중에 혹시 비위 관련돼서 수사 중인데 사직원 내고 그다음에 사직 처리 받아서 정상적으로 면직 처리된 건이 몇 건이나 있나요? 저는 이쪽 분야에 있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근무를 하셨고 우리 저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행정과장 허국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몇 명인지는 지금 파악을 할 수가 없어서 예. 드문 경우이기 때문에 드문 경우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마 이런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보면 이게 수사 중인데 감히 누가 사직원을 내겠어요. 당연히 처리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 안 내겠죠. 대부분 이렇게 지금 진행되는데 안성시는 또 요란하게 또 면직 처리를 해줬어요, 다. 예? 지금. 그래서 우리 이제 비서실장님께서 면직을 하신다니. 셀프 자문까지 다 거쳐서 예? 면직 처리를 해줍니다. 그게 보면 왜 해줬느냐? 올해 선거 기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비서실장이면 선거에 뛰어들어야 되는데 면직 처리가 안 되면 선거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무리하게 면직 처리를 해준 겁니다. 이건. 4월 6일 날 사직원이 제출이 됐죠? 예, 맞습니까? 네. 예. 그래서 4월 20일 날 면직 처리가 돼요. 그 과정에 보면 이걸 왜 이렇게 무리하게 했나 싶을 정도예요. 예? 여기 보면 뭐 의원 면직 관련 자문관 및 고문 변호사 자문 의뢰해서 받아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까지 해서 면직 처리를 해줬는지 저는 이게 궁금해요. 법률 자문관 그리고 또 고문 변호사 이분들 다 뭐냐면 우리 저 시에서 자문료 받고 고문료 받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당연히 면직 처리해주라고 하겠죠. 제가 보면 뭐 안 봐도 뭐 근데 이분들을 제가 뭐 폄하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시장님 측근에 있는 분들이 이런 의뢰를 하면 안 하는 게 맞죠. 안 하는 게 맞는데 굳이 하니까 뭐 자문도 내가 좀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게 보시면 이 상태로 아마 일반 공무원이
이걸 정상적인 공무원이 이걸 면직 아마 제가 행정국장님이었어도 면직 처리 안 해줬을 거예요. 일반직 공무원이고 저기 했으면.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범죄 경력, 수사 경력 조회 해보서에 보시면 2022년 4월 10일 현재 수사 중 2건, 2022년 1월 26일 입건됐고 22년 4월 3일 날 입건 진행 중. 이렇게 해갖고 2건이 나옵니다. 수사 중인 게. 그리고 우리 잘 아시다시피 우리 요 서류가 지방 공무원 의원 면직 신청자 요건 심사서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감사원 등 감사 기관과 검찰, 경찰 등 수사 기관에서 비위 조사나 수사 중인지 여부가 여로 나와요. 그러니까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다 누가 사인을 했냐면 김종명 우리 그때 당시에 행정과장님, 감사 법무담당관이 황영주, 그 다음에 행정과의 이상훈, 전인순, 이대규 씨 이렇게 해갖고 다 해서 확인을 했어요. 근데 면직 처리가 됐어요. 이 면직 처리는 솔직히 특혜라고 봐야 돼요. 이건 예? 이런 경우가 없어요. 면직 처리를 해줬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어떻게 정상적인 공무원이 수사를 2건이나 받고 있는 거야. 이게 지금 이 당시에는 법률 자문도 제가 상세히 한번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 그 안에 보면 명백하게 경징계, 이게 하여튼 저희 이제 자문 변호사님하고 고문 변호사님이 써준 내용도 보면 명백하게 경징계가 예상될 경우에라고 했는데 4월 20일 이전에 우리 유원근 비서실장님이 명백하게 경징계가 나올 거라는 걸 국장님은 아셨습니까? 그게 아니고 의원님, 예. 중징계가 명백하다. 명백한 중징계라고 인정이 될 때 의원 면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안은 이것이 명백한 중징계라는 증명이 할 수가 없었고 지금까지도 이제 진행되고 있고요. 일반적인 상황에서 보면 뭐 이게 명백한 그러니까 경징계가 예상이 될 경우에는 제한하지 않는다는 법률 자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 이 비위 사실과 관련돼서 이제 법률 자문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면 이런 경우에는 수사를 할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한 예가 이제 수사를 할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중징계가 예상되는 경우로 귀착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 기다렸다가 해라. 경찰 수사가 끝나고 그 처리되는 과정을 좀 지켜봐라.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인데 특별하게 이 조사에서 완벽하게 경징계니까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 또 있어요. 뭐냐면 똑같지만 여러 가지 경우 다 뭐 중징계가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중징계를 안 받았으니 해주는 것도 괜찮겠으나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겠고 뭐 한 3가지 정도 같이 그냥 의견을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해서 저는 면직 처리를 해주는 게 저는 이게 안성시가 고집 아닌가 싶어요. 예? 충분하게 기다려보고 경찰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면직 처리를 해주는 게 일반적이지 않나요? 제 생각에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이게 뭐 경찰에서 인지한 사건이 아니고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감사를 경찰에다 의뢰한 사건입니다. 그게 한 건이죠. 예, 그리고 그래서 한 건은 아직 예. 모르시는 거고 그때 당시에 몰랐던 그러니까 거지. 뭐 예.
경찰에 의뢰를 해달라 이런 건이었는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의원 면직 신청이 들어오면 단순히 이게 이제 명백한 중징계라고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거로도 어떻게 판단할 수가 없으니까 의원 면직을 제한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처리를 한 아니 겁니다.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내용에도 이렇게 나와요. 경징계가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퇴직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네, 이렇게 당연히, 나온 거예요. 네, 당연한 거고요. 아니 당연한 게 아니라 명백한 경징계라고 지금 판단하신 거잖아요. 면직 처리를 했으니까. 예? 아니, 당연한 거죠. 네, 중징계로 안 본 겁니다.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질의회신한 내용이에요. 이게 그러면 경징계가 해당한다는 것이 명백한 경우라고 뭘 판단하신 거냐고요. 그때 수사 중이었어요. 아니 내용도 하나도 모르고 경찰서에서 통보를 수사하고 있습니다라고 통보가 왔는데 우리 행정안전국장님은 그 내용을 안 보고 이건 명백하게 경징계라고 판단한 근거가 뭡니까 그러면? 아니 이제 행정과에서 업무하는 거는 징계를 결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무 담당관에서 징계 의뢰가 내려와야 행정과는 그걸 가지고 징계를 하는 건데 그 당시 이제 의원 면직 신청이 들어왔지만 뭐 징계 사유가 없으니까 징계 결정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저희가 판단할 때 이건 뭐 명백한 중징계라고 판단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 명백한 경징계가 명백하다는 게 나와야 면직을 시켜주는 게 맞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그리고 기다려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 명백한 중징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기다렸어야지 이거를 면직 처리해 주겠다는 게 말이 돼요? 이거는 진짜 어거지 쓴 거예요. 어거지 쓴 거. 제가 보면 이런 경우가 왜 이례적인지 그래서 나오는 거죠. 예? 제가 그래서 보니까 이게 별도로 행정안전부 감사도 누가 신청한 거죠. 제가 질문 드렸는데. 예, 경기도 감사 그래서 담당관에서 경기도 담당관이 나온 게 아니라 행정안전부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행정안전부 공문을 보니 제가 아까 오늘 감사 담당관한테 좀 제출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보면 정확히 나옵니다. 뭐냐면 소속 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 절차가 부정적 의혹이 있다. 예? 이건 누가 봐도 의혹이 있어요. 예? 근데 제가 보면 이 공무원이 행정안전부에 있는 이 공무원이 와서 뭐 처리를 어떻게 해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왔다가 간 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됐다고 확인된 건 없어요, 지금. 근데 뭐 특별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우리 담당관님들하고 제가 얘기를 해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이게 특별하게 우리 별정직이라고 해야 되나? 네, 지방 아니면? 별정직. 네, 별정직의 경우에는 손해가 많이 안 난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를 다루질 않는데 우리는 절차만 보면 이거는 절차상에 하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게 만약에 그럴 수도 있어요. 선거 기간이 닥쳤으니까 우리 비서실장은 선거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면직을 처리시켜 줬는데요. 또 따로 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남겨두면 또 다른 경우에는 별정직으로 유지하고 있고 만약에 유원근 비서실장이 이렇게 해서 큰 징계를 받게 될 경우에는 타격이 어디 있다고 하냐면 시장한테 바로 와요. 또 그거는 그 시장님 비서실장이니까 면직을 처리해 주면 면직을 처리해 주면 제가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니까 들어주십시오. 네. 면직을 처리해 주면 이분은 말 그대로 전 비서실장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담도 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행정을 좀 억지로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안성 씨가 좀 순리대로 상식적으로 행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예? 그리고 이거는 관련돼서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돼요, 이거는. 네? 자,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통근 의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